저희는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시민을 위한 편의방송 TV 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기 개학이 결국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9일에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순차적으로 20일까지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 하지만 원격 수업 굉장히 많이들 생소하십니다. 특히 컴퓨터나 화상 채팅 또는 카메라 이런 게 없는 집은 어떡하냐 이런 지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소득층들 서민들 가게에서도 이 데이터 통신을 통한 또는 동영상을 통한 수업 잘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꼼꼼히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자,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너무 과한 처벌이다. 이런 의견과 아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서 당연한 거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TV민생연구소 어린이 안전 강화를 계속 이슈로 다뤘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안전해졌을지 또 오늘 그 논란의 진위는 무엇인지 TV민생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던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김기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네. 자, 이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고요. 네.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식이법이 뭔지 또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먼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사고 경위는 생략하고 법안의 내용을 이야기 드린다면 그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터,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기존에는 사망 시, 부상 시 일률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이것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요. 부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었고요. 가중처벌 받도록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처벌 안 받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되는 것을 가중처벌하도록 바뀐 것일 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 오해가 있는 게 물론 이제 과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지적도 저희가 예. 귀담아 들어봐야겠지만 뭐 징역을 무조건 징역을 산다든지 뭐 이런 네. 지적도 뭐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뀐 법 설명만으로도 네. 벌금형도 가능하고 집행유예형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네. 자 일단 그 팩트니까요. 네. 자 김기욱 대표님, 아니 정경 변호사님. 네. 일단 아이가 사망되면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네. 요거 시즌은 어떤 무게나 의감의 어떤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겁을 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등장한 것이고 지적이 등장한 건데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민식법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본다면 예. 부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이던 것이 이제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보통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억울한 운전자입니다. 네. 억울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민식법 시행 전에도 벌금형을 받았어요. 10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때도 200만 원의 벌금은 냈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치기만 하면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판 받으면 판사님이 억울한 운전자에게 장량 감경을 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기존에 100만 원, 200만 원 내던 것이 이제는 250만 원 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상사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악법이고 어떤 부분이 떼법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꼼꼼히 따져본다면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사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다 뭐 이제는 교도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년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장량감경이 된다면 1년 6개월이 되고요. 집행유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를 정말로 불의사고로 사망케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억울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으로 뭐 교도소 갈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또 직장인들, 특히 공직에 계신 분이나 공무원 분들은 이제 자신들은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데 사실 벌금형과 어린이의 생명과 비교할 것이 일단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억울한 운전자가 있는지 지금 한 5년 동안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1명이고 가장 최근 자료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3명입니다. 3명. 상당히 이례적인 사고가 아닌 한에는 사망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 진짜 또 여기에서 억울한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심각하다면 정말로 심각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뭐 벌금형을 도입하든가라고 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악법이다 떼법이다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물론 뭐 이제 가중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우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기를 통과할 때 우리 운전자분들이 어떻게 통과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얼른 이 부분이 그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스쿨존 구간에서 이 제한 속도를 지킨 운전자들이 거의 없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 그것뿐만입니까? 불법 주정차에 특히 이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분류해 보면요.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될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가장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스쿨존을 지나다니는 운전자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보호할 의무로 지정해 놓은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민식이법은 당연히 도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그 가중처벌에 대한 부담이 없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즉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법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이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동의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국민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 근데 두 분이 이제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쿨존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정말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맞아요. 어떤 사고도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난다면 얼마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너무 겁날 일이 아니다라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주로 이제 교통사고 관련 사건 많이 다루시고 변론도 하시니까 스쿨존에서 어떤 사고 제일 많이 나나요? 통계가 좀 나와 있죠. 예. 보통 교통사고 생각하면 뭐 12대 중과실에서 신호위반, 과속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를 운전하면서도 보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스쿨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습관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는 그냥 무조건 조심이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놔도 이 한 해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435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참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 스쿨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는
저희도 여기 앞에 지금 많이 하고 엄마들도 이 녹색 어머니들 하고 하는데도 잘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가끔가다 과속하는 차들도 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중앙선 신방에서 가는 차들도 있고요. 그 차들이 정차되어 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위험한 거. 보시면 도로특별 시선주 산업 중앙선 지금 해당되시고요. 네, TV 민생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철민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남동경찰서에 와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스쿨존에서는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도움을 주실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스쿨존에서 단속이 좀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보통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멘 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적재적소에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시 차량을 우측으로 안전하게 유도시킨 후 위반 사실 고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 뒤에 보시는 암행 순찰차를 저희가 직접 타고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찰 순찰차다라고 명시가 외관상에 보이잖아요. 이런 암행 순찰차를 운영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경찰차가 없어도 이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여기 바로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차가 있고 그 옆에 또 차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다 보면 키가 작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차량들이 미처 이런 차량들로 주정차로 인한 차량들로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뭐 안전을 위한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할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저는 이거 횡단보도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지나다니게 그럼. 더 안전한 네. 이런 교통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법도 강화하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떤 뭐 법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운전하시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담배를 피시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이제 옮기시면은 이제 어린이들을 못 보고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하시다가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도로교통법 49조 위반 사항이어서 벌점 15점이 부여가 되고요. 범칙금은 6만 원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하시게 되면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점이 15점인데 30점을 2배가 되고 범칙금은 6만 원인데 12만 원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차를 하셔야 되는데 정차를 안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역시 2배 벌점이 20점이고 범칙금은 12만 원 2배로 가중처벌을 대십니다. 이 지역은 자주 이렇게 좀 사고가 있거나 불법 행위들이 있는 지역인가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 유치원 차량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하셔가지고 중앙선 침범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불법 유턴 차량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주정차를 합니다. 차량 고속으로 정차하세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도요토 시산조 사망 중앙선 진입하셨고요. 이런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런 불법 유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이 불시에 도로를 갈 수가 있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신호 위반 이런 거 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중앙선 침범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신호 빨간색 신호도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도 뉴스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미처 여기 그 추행길이라고 그래서 잘 인지를 못했어요. 오토바이도 있고요. 네. 검은색 차량 68km. 68km. 예. 71km 다 이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76km, 81km, 75km.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 건너편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기 보이시는 횡단보도로 건너기 때문에 이곳을 평상시 60km 이하로 서행하기 위해서 저쪽에 보시면 이동식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스쿨존 안전점검을 해봤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분들도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민생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철민이었습니다. 네, 박철민 연구원 수고하셨네요. 김교육 대표님, 네. 이 민식이법 비판하는 분들의 댓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댓글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 조심했는데 갑자기 툭 아이가 튀어나와 버렸다. 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딪혔다. 근데 이 경우 과중처벌 맞냐 이런 거 많던데 이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자동차가 서 있는데 어린이가 튀어와서 차를 부딪히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운전자는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가 네. 서 있는 경우는 네. 운전자 과실은 전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없죠. 그렇죠. 일단. 그런데 이제 서행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뛰어와서 부딪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이럴 때도 운전자가 처벌받는다가 이제 가장 불만이 많은 그 댓글이고 지적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이 돌발적인 행동 특성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가 이게 도로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을 지키자고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 어디에서 아이가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속도 스쿨존에서 30km 지켰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이해하셔갖고는 안 되는 거고 제한 속도 30km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시야가 확보되고 아이가 뛰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없을 때 얘기고 아이가 뛰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뛰어들 기미가 보인다면 이른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서 아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운전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화면에서도 경찰관이 60km로 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 네.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가 즉시 설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공학적인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시속 15km 내외가 됩니다. 시속 15km 내외로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차가 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라고 이렇게 하는 의무를 다한다면 설령 아이가 차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가중처벌받을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중처벌받는 거는 저 속도 단속하는 데서도 보셔서 아시지만 대부분 차들이 과속을 해요. 그 속도에서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 지점에서 저렇게 60km, 70km 과속을 하면 부딪히면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운전자가 여기 그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라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안전에 유의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왜냐하면 가장 비난 지적 댓글이 많은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 근데 사실 저도 스쿨존에서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라든지 뭔가 적치물이 있어서 또는 그 주변에 횡단물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이가 이제 걸어 나온 것을 운전자는 갑툭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적치물이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아이가 안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 멈추거나 아까 말씀하신 바로 멈추는 15km 안팎으로 서행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건데 이 법의 취지는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핵심은?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간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됩니다. 일시정지하든가 서행 운전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스쿨존이니까 그런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실내 원칙, 허용도 위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본인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운전자를 주의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행자가 어린이다. 그럼 주의문은 더 가중되고요.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더더욱 가중됩니다. 또 민식법 시행되고 이제 주의 의무는 최고치로 가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 운전할 때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두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요. 아이가 튀어나왔다 하면 급정지를 할 때 그냥 정지가 풀브레이크 밟으셔야 됩니다. 앞만 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주위도 보시면서 룸미러, 사이드미러 다 보셔야 됩니다. 기본 제한 속도 기본은 당연히 지키셔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좀 평소 운전수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 나왔는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뭐 이런 데서는 어차피 갑툭튀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 주정차 시야가 가려져 있는데 또는 적치물이 있는 데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 방금 이제 어떤 네티즌들은 그 갑툭튀라는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조심하면 될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 법을 앞법으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 이런. 맞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런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도별로요. 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지금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요. 경기도가 1위고 서울이 2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시는 앞으로 스쿨존에 대한 계획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화상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주무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주무관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우리 어린이 생명과 건강 안전 보호는 우리 모든 사회 의무잖아요. 서울시의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민식이법이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막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것들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내년까지 전체 초등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 단속과 함께 특히 학교 정문 앞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상주차장까지도 일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이면도로 같은 공간에서 이 자동차가 접근 못하게 이렇게 바꾸는 계획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네. 어떤가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를 설치하기가 좀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보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면도로 전체 공간을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의자라든지 원목 스타일의 의자, 그리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차들이 이 도로가 차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생각해서 아예 차량 진입 자체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건 완전히 차가 못 다니는 차 없는 거리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진입을 최대한 자제시키가는 네. 취지로 이해가 했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님, 그 노상 주차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학교 안팎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원 차량들이 이렇게 쭉 불법이나 또는 이렇게 아이들 기다리면서 잠시 차를 데려온단 말이죠. 불법 정차나. 이럴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운전자들 또 굉장히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네, 금년 6월부터는 그 학교 정문장 후분에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도로는 모든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까지도 금지하게 되고 이것을 CCTV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차의 정차도 당연히 불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학원차들이 학교 근처 다른 곳에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안전한 보행로를 이용해서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뭐 5천여 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등교 시간에는 뭐 녹색 어머니에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상시 인력은 어떻게 투입이 되나요? 일단 녹색 어머니나 뭐 노인 일자리 사업 또 교통안전 지도사 같은 사업들을 학교 교장 선생님 주관으로 여러 가지 등교 코스를 정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시간대는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학교 시간대에도 그 학교 주 통학로의 보행 환경을 아이들 그 친화적으로 만든다면 어떤 현장 관리 인력의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주무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국 대표님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대책들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긴 한데요. 예. 대책은 그동안에 비슷한 대책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런 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요.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무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스쿨존에 대한 이 구역에 이 환경이 각 다 다릅니다. 주거 지역도 있고 상가 지역도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 뭐 CCTV나 저거가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스쿨존 운영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금 거의 대부분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스쿨존을 운영을 하고 이 등하교 시간이 아닌 어린이가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교를 하고 난 다음이라면 이 구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이 스쿨존 안전만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스쿨존 운영,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처벌은 강화하고 모든 걸 하면서도 여기서 진짜 이용 제한하고 특히 8시까지면요. 퇴근하고 나와서 이 주차를 해야 되는, 박차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쿨버스, 학원버스를 일정 장소에 세우고 거기까지 아이들이 와서 타고 가도록 한다라고 지금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허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komkom히 따져서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논의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서울 안에 있는 이 정말 한 초등학교 스쿨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보행이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라고 해서 적색 시간에 운전자들이 차도로 넘어갈 경우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설물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정상 사고가 좀 발생을 해서 그 과속이라든지 그리고 신호 위반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지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민식이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과속 단속 CCTV를 우리 송파구에서는 올해 20여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저렇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곳이 바로 또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자,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뭐 처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아파트 단지 내도 도로는 도로인데 무늬만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규정된 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고 중앙선도 인정받고 횡단보도도 인정받고 신호등도 인정받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중앙선 침범하더라도 또 그리고 과속을 하더라도 무면 운전을 하더라도 난폭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할 처벌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그 논쟁이 있어가지고 음주운전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가 아니라더라도 네, 처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쳐졌는데 지금 나머지 규정들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아직 있는 많이 건데. 남아있습니다. 근데 김국 대표님, 아파트 단지 내가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일반 도로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2.8배나 된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스쿨존 못지않게 대책 써야겠네요. 어때야 당연하죠.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민식이법이 이제 이렇게 시행되면서 이 스쿨존으로 이제 모든 그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것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에만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의 95% 이상이 이 스쿨존 바깥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즉 통학로라든가 아파트 단지 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거 지역 그 학교 집 주변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 예산 지원도 좀 이거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이 진짜 운전자들 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이게 12대 중과실 아니면 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얘기하고 있는 형법 268조에 따르면은 이걸로 이 법이 없으면 이걸로 처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지금 뭐 하준이법도 생기고 무슨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히 새롭게 무슨 사안이 하나 있을 때마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법 체계 정비를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저 이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교통 문화를
후발주자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진 교통문화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 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논란 같이 많았으니까 다시 네. 한번 확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쿨존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저희가 좀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민식이법처럼 어린이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진짜 한 번이나 입을까? 저기 차 잠깐. 혜인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 한음이, 하준이까지 이 아이들이 남겨놓은 이름으로 법이 꼭 통과돼서 남아있는 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고요.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다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태호 유찬이법만 지금 이렇게 그것도 일부만 국회에서 의결이 됐죠? 네. 네, 지금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사유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사실 언제 이 법 통과가 본회의까지 통과되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또 이것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이 경우가 이제 체육 시설이 아니고 스포츠 클럽의 경우에 이제 통학버스로 인정을 하자 뭐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통학버스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들이 그러니까 해인이법이니 뭐 이런 법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법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고 유형마다 나타나는 때마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면 이건 법은 누더기법이 되고 이게 법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들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처벌 안 받고 어떤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거는 법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법 정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안전 종합특별법 뭐 이렇게 해서 모아놔도 될 것 같다는 고민도 해보는데요. 정부에서 그 고해인이법 해인이법도 지금 어떻게 같은 경우 어린이 안전 기본법 제정안 또 의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본회의하고 심사, 법사위 심사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후에도 5월 말까지 국회가 임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급여가 나가고 5월 달 내내 이런 법들 통과시키게 촉구도 제가 해야 됩니다. 일을 좀 이렇게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임기가 끝나는 걸 오해한 분들 많은데 5월 말까지 임기가 있고 급여가 다 나간다는 거. 참 그렇군요. 제대로 일 좀 해주셨으면 시킵시다. 좋겠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 선진국의 사례를 좀 들고 이게 절대 우리나라가 이 과한 법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사례 좀 알려주세요. 해외 사례로 이제 가장 그래도
지금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만 명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6명입니다. 근데 스웨덴은 2.5명인데요. 여기에는 스쿨존을 넘어서 홈존이라고 해서 네. 특정 지역을 아예 차량 진입을 통제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취지하에서 통합버스가 정차하면 모든 차량이 정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린이 그 보호구역의 반경이 300m인데 500m입니다.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30km인데 20km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횡단 시간을 그러니까 1초당 0.5m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난 뒤에 차량 진행 신호가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 4초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속 방지턱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로만 칠해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금속재 과속 방지턱으로 아예 차량 속도를 감소하도록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네. 금속재 과속 방지턱이 잘못하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다들 차량이 중요하니까 예, 차량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니까. 속도를 네. 감소할 것 같은데 김국 대표님, 우리 어린이 안전 그리고 어린이 생명, 어린이 건강보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이제 대책이 저는 대표님?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것이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올바르게 엄격하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스쿨존에 이제 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이제 대폭 확대될 걸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뭐 1,000억 원 이상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을 단속하는 것보다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험프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 시설물들이 있어요. 네. 아 방금 뭐라고? 험프. 험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온식 횡단보도라든가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걸 단속해서 운전자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는 것보다 아예 처음서부터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한 속도가 30km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40km, 50km, 60km인 데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정비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특히 이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런 이제 스쿨존이 있습니다. 보차도 구분 없는데 자동차와 어린이들이 혼재해서 가야 돼요. 이런 도로에서는 30km 너무 많아요, 속도가. 이건 20km 미만으로 속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경찰청 발표에서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시설물들을 좀 완벽하게 시급히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금속재 과속 방지턱 이거 참 끌리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아니 저도 그 단속도 중요한데 네. 아예 홈존처럼 아예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과속 방지턱이 엄청 자주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소속 10km 정도로 그냥 가자.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속 20km 정도로 낮추는 게 아니라 시속 20이면 멈추면 사망사고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전자도 유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만 속도 느리고.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TV민생 항상 함께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경우마저도 예방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감히 저희가 호소드려봅니다. 네. 내일 또 내일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